남겨진 밥상, 빈 그릇의 기다림. 김 여사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몸이 아픈 남편보다 일찍 깨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71살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물을 썰고 고추를 다지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일련의 과정이 몸에 밴지 이미 50년이 넘었다. 오늘은 올까? 혼잣말을 하며 아들 준호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만들었다. 어렸을 때 준호는 이 반찬만 있으면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지금은 43세 중년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였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이 깨어난 것 같았다. 75살의 남편은 지난달부터 몸이 부쩍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여보, 일어났어요? 응, 뭘 그렇게 일찍 준비해? 준호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박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었다. 밥상은 그대로였다. 김 여사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며느리 서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와 거리를 두려 했다. 너무 기대하지 마.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돌아서는가. 박준호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젯밤에도 서연과 또 다퉜다.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문제 때문이었다. 당신이 부모님만 챙기면 우리 가정은 누가 챙겨? 나는 시댁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도 시부모를 잘 챙겼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5년 전 준호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빌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돈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다. 빌린 돈은 한 푼도 갚지 못했다. 그때부터 서연의 태도가 바뀌었다. 시부모님이 우리를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자주 찾아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시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의 학원비도 빠듯한데 또 부모님 도와주면 우리 살림은 누가 책임지냐. 현실적인 말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한편이 늘 무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어머니도 드세요. 오늘 시간 되면 한번 들러.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놨다. 목구멍이 메었다. 가고 싶었다. 정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 서연과의 다툼이 떠올랐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박노인과 김 여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멸치볶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여사는 계속 문을 쳐다봤다. 그냥 우리 둘이 먹자. 박노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일은 올 거예요. 분명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다. 한편 준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매일 부모님 걱정만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님. 당신에게는 부모님만 있고 아내와 아이는 없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뭐요? 솔직히 말해요. 시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르죠?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 때문에 가게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아이 학원비를 줄이고 서연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알겠어.
자주 가지 않을게. 그렇게 준우는 점점 부모님과 멀어졌다. 박노인의 몸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기침이 심해지고 밥맛도 없어졌다. 김 여사는 혼자서 남편을 돌봤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모두 혼자였다. 준호한테 연락해 볼까요? 괜찮다. 바쁠 거야. 박노인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리웠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심하게 기침을 했다. 김 여사는 놀라서 깨어났다. 여보, 괜찮아요? 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박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병원에 가요. 이 밤에 어디가? 아침에 가자. 김 여사는 남편 곁에서 밤새 지켰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김 여사는 혼자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다. 보호자가 계세요? 의사는 의아한 표를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김 여사는 눈물을 참았다. 이럴 때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박노인의 입원이 길어졌다. 2주째 되는 날,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요? 2주 됐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바쁘면 지금 갑니다.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주 사이에 아버지는 많이 야위었다. 아버지. 왔구나. 박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으니까. 엄마가 잘 돌봐줬어. 준호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 혼자서 병간호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간 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병원에 갔다 왔어요? 네, 앞으로도 자주 갈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이 병원만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아이는 누가 돌보고? 또 시작됐다. 준호는 지쳤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갈게요. 한두 번도 부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빚만 지게 하고. 그만해요.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내 기가 죽었다. 서연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박노인은 퇴원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다. 몸이 약해진 아버지를 어머니 혼자서 돌보기에는 버거웠다. 김 여사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문을 바라봤다. 준호 온다고 했나? 오늘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래. 바쁠 거야.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다. 박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밥도 잘 못 먹고 기침도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김 여사에게 말했다. 여보, 준호하고 같이 밥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그래요. 내일 연락해 볼게요. 김 여사는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시간 될 때 한번 와줄래? 그래,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준호는 오지 않았다. 서연이 가족 모임이 있다며 붙잡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모임은 1년에 한 번뿐이에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처가 모임에 따라갔다. 내내 부모님 생각만 났다. 그 주말 박노인과 김 여사는 둘만의 저녁을 먹었다. 박노인은 거의 먹지 못했다. 네.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박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김 여사는 119를 불렀다. 구급차 안에서 박노인은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어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빨리 와.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버지도 아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에서 밤을 샜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지난 몇 년을 후회했다. 왜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 왜 아내 눈치만 봤을까? 아버지가 눈을 떴다. 준호야, 네, 아버지. 고마워. 내가 와줘서. 아버지,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박노인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더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꼭 그럴 거예요. 3일 후 박노인은 퇴원할 수 있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기뻐하며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박노인은 많이 야위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반가웠다. 맛있게 드세요. 김 여사가 밥을 퍼주었다. 박노인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다. 역시 집밥이 제일이야. 준호도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을 맛봤다. 어릴 때 그 맛 그대로였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언제 들어와요? 아이가 자꾸 물어봐요. 준호는 잠깐 망설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는 눈빛이 보였다.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또요? 어제도 병원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 들어와요. 알겠어.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조금 더 있을게요. 하지만 30분 후 서연이 또 전화했다. 지금 당장 들어와요. 아니면 혼자 들어오세요.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갈게요. 그래, 집에서 기다리니까. 박노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준호가 나간 후 박노인과 김 여사는 조용히 나머지 밥을 먹었다. 박노인은 몇 숟가락 먹지 못했다. 많이 드세요. 배가 불러. 나머지는 내일 먹자.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새벽 3시 박노인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김 여사가 깨어보니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김 여사는 한동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갑니다. 준호는 서연을 깨워 사정을 설명했다. 서연도 놀란 기색이었다. 어머, 정말요? 처음으로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놀라움이 있었다.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고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는 넋을 잃고 있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니.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아버지의 인품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준호는 더욱 괴로웠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지.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사람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런 아버지를 준우는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 여사와 준호.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부엌 밥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준우는 그 밥상을 보고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신 밥상이었다. 준우가 일찍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혼자 남은 밥을 드시려 했을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우는 흐느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서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여보, 미안해요.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가 너무 매정했나 봐요. 그제야 서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김 여사는 부엌에서 밥상을 치우고 있었다. 굳어버린 밥과 반찬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 여보, 준호가 더 먹고 가게 할 걸 그랬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준우가 들었다. 어머니,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준호도 김 여사도 심지어 서연도 마음이 무거웠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후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다. 준우는 이제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다. 서연도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이제는 그리움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주니까 고맙지.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이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고마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빈자리가 너무 컸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준우는 그 빈자리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라도 어머니만은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다. 마음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 준우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아내를 택했고 현실과 정 사이에서 현실을 택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굳어버린 마지막 밥상과 평생 가슴에 남을 죄책감뿐이었다. 김 여사는 그날 밤 아들을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준호가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너무 늦었지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살아있을 때 손을 내밀지 않으면 후회는 정말로 평생 가슴에 남는 법이었다. 준우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다. 너무 늦게